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오늘 날씨가 어떨까? 아침 밥상에 뭘 차려야 하나? 손자가 오늘 학교에서 잘 지내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화장실이 좀 될까?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매일 아침 반복되는 현실인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것들이 조금씩만 나오고 나머지는 꼼짝도 하지 않는 느낌. 힘을 줘도 안 나오고 기다려도 신호가 없고 결국 30분, 40분, 어떤 날은 1시간 가까이 앉아 계시는 분들. 그러다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나오실 때 그 허탈함, 그 기분이 하루 전체의 무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에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봐왔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셨다가 나중에는 일상 전체가 이 문제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행을 포기하고 외출을 줄이고 아침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러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비는 나이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제대로 읽고 올바르게 대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간에 어렵거나 복잡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학 교과서 같은 설명이 아니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처럼 천천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내일 아침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70을 조금 넘기신 분이었습니다. 평소에 건강을 꽤 챙기시는 편이셨고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식사도 거르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화장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였습니다. 그냥 바빴나 보다, 물을 좀 적게 마셨나 보다 하고 넘기셨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셨는데 점점 강역이 길어졌습니다. 이틀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나흘이 되고 어느 날은 아예 신호 자체가 오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엔 가지 않으셨습니다. 화장실 문제로 병원에 간다는 게 왠지 민망하기도 하셨고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셨던 거죠. 대신 고구마를 더 드시고 채소를 늘리고 물도 의식적으로 더 드셨습니다. 그래도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막히고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막히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어떤 날은 화장실에 앉아 계신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억지로 힘을 주다 보니 항문 쪽에 통증도 생겼습니다. 그때서야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처음 뵀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요. 그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본인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바로 그 부분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가 시작될 때 초반 신호를 그냥 넘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들이 아주 작고 조용하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나온 것 같다. 전보다 힘이 좀 더 드는 것 같다. 아랫배가 자주 묵직한 느낌이 든다.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쌓여가는데 처음엔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작은 신호들이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불편함이 된다는 겁니다. 몸은 항상 먼저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가 달라집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관절이 예전보다 뻑뻑해지고 눈이 자주 건조하고 뻑뻑한 느낌이 드는 것도 다 같은 이유입니다. 수분을 붙잡아 두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장 안쪽 벽이 아주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점막이라고 부르는 얇은 막이 있는데 이 막에서 점액이 꾸준히 분비됩니다. 이 점액이 있어야 장 안의 내용물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끄럼틀에 물을 뿌려 놓은 것처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점액 분비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장벽 자체가 건조해집니다.
변이 이동해야 하는 통로가 예전보다 훨씬 마찰이 커진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래된 고무 호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쓰다 보면 안쪽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집니다. 거기에 흙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조금 흘려보낸다고 해서 바로 뚫리지 않습니다. 흙과 호스 안쪽이 딱 붙어버려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기름을 조금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찰이 줄어들면서 흙이 술술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 장이 정확히 그 상태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 현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섬유질을 먹고 물을 마셔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분과 섬유질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벽이 건조하고 마찰이 커진 상태에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 운동 자체도 예전보다 느려집니다. 연동 운동이라고 부르는 장의 움직임, 즉 물결처럼 움직이면서 내용물을 항문 방향으로 밀어내는 이 운동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이 움직임이 활발해서 식사 후 비교적 빨리 신호가 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움직임이 둔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장 안에서 내용물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오래 머물수록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고 그럴수록 변이 더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게 반복되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수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섬유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섬유질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올라야 변의 부피를 만들고 장을 자극할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오히려 더 막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장 자극입니다. 몸을 움직여야 장도 움직입니다. 적당한 걷기 운동이 복부에 자연스러운 자극을 주고 장 운동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셋째가 바로 윤활입니다. 건조해진 장벽에 부드러움을 더해주는 것. 이 세 번째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변비를 단순한 불편함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방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비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몸 곳곳에서 다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랫배의 지속적인 불편감입니다. 뭔가 꽉 찬 것 같은 느낌, 항상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 처음에는 화장실 후에 나아지던 것이 나중에는 화장실을 다녀와도 잘 해소되지 않습니다. 잔변감이 생기는 거죠. 충분히 나온 것 같은데도 뭔가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됩니다. 식욕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장 안에 내용물이 쌓여 있으면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밥이 당기지 않게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식사량이 갑자기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 밥맛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장 상태가 원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통이나 피로감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 안에 노폐물이 오래 머물면 그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유 모를 피로감,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 이런 증상들이 사실 장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힘을 주는 습관이 반복되면 항문 주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질이 생기거나 항문 주변 조직이 손상되어 통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미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힘을 주는 행동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찍 신호를 알아차리고 생활 습관을 바꾼 분들은 증상이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반면 계속 방치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신 분들은 점점 더 의존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변비약에 의존하거나 관장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 번 써도 효과가 있던 것이 나중에는 더 자주 써도 효과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장이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거나 배가 너무 심하게 아프거나 갑자기 변 굵기가 매우 가늘어졌다거나 체중이 특별한 이유 없이 줄었다면 이건 단순 변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장 쪽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시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훨씬 쉽게 해결이 됩니다.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몸의 신호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섬유질 식품도 드시고 물도 나름대로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요소, 윤활이 빠져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벽이 건조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것은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약이나 영양제가 아닙니다. 부엌에 이미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과 커피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커피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커피가 일부 사람들에게 대장 운동을 자극한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금방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분들이 계시죠. 이게 단순히 카페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커피 안에는 장 운동을 자극하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고 따뜻한 온도 자체도 장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따뜻한 물만 마셨을 때보다 커피를 마셨을 때 장 운동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커피만 마셔도 금방 신호가 오고 어떤 분은 전혀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도해 볼 만한 이유가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 들기름 한 스푼을 더하는 것입니다. 들기름은 들깨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 점막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점막 자체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건조했던 장벽이 조금씩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기름 성분은 변 자체에도 영향을 줍니다. 변에 기름기가 섞이면 윤활 효과가 생깁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던 것이 조금 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왜 들기름인가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나 참기름은 안 될까요? 올리브유도 좋은 기름이지만 오메가3 함량은 들기름이 더 높습니다. 참기름은 향이 매우 강해서 커피와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들기름은 향이 은은하고 구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대부분의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준비합니다. 약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인스턴트 커피도 괜찮고 원두 커피도 괜찮습니다. 평소 드시는 커피 그대로입니다. 카페인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디카페인 커피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디카페인도 장 운동을 자극하는 다른 성분들은 그대로 들어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너무 식지 않은 따뜻한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들기름을 밥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 넣습니다. 약 15ml 정도입니다. 더 많이 넣으면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이 과하면 장이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오히려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한 스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숟가락으로 30초 정도 저어줍니다. 기름은 물과 완전히 섞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저어주면 기름층이 얇게 퍼지면서 마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커피가 조금 연해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네 번째, 따뜻할 때 천천히 5분 정도에 걸쳐 마십니다. 급하게 마시지 마세요. 여유 있게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맛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들기름 특유의 고소한 향이 약간 납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고 생각보다 괜찮다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2-3일이 지나면 적응이 됩니다. 다섯 번째, 커피를 다 마신 후 15분에서 30분 정도 몸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이 시간 동안 바로 화장실에 가려고 하지 마세요. 몸에서 자연스럽게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아랫배가 살짝 묵직해지는 느낌이 오면 그때 화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억지로 힘을 주지 마세요. 이 방법과 함께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해드리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을 먼저 드세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 첫 한 잔이 장을 깨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전체로는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걷기 운동도 꼭 함께 하세요. 하루 20분에서 30분 가볍게 걸으시는 것만으로도 장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걷는 것도 충분합니다.
걷는 동안 복부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장을 자극합니다. 식사는 가능하면 일정한 시간에 드세요. 장은 습관에 반응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리듬을 만들게 됩니다.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거나 거르게 되면 이 리듬이 깨집니다. 화장실도 일정한 시간에 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신호가 없어도 아침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지났을 때 화장실에 앉아보는 것입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들기름 커피는 하루 한 번, 아침에 한 스푼이 전부입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번, 3번 하시면 안 됩니다. 들기름은 냉장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산패가 됩니다. 개봉 후에는 바로 냉장고에 넣으시고 개봉한 지 3달이 넘었다면 새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냄새를 맡았을 때 퀴퀴하거나 쓴 냄새가 나면 이미 상한 겁니다.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공복이 부담스러우신 분, 위가 약하신 분은 바나나 반 개나 크래커 2장을 가볍게 드신 후 마시시면 속 쓰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한근고제나 혈압약, 당뇨약 등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시작 전에 담당 의사와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일부 약물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일 정도 해보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복통이 생기거나 설사가 계속된다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이 방법이 모든 분께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 몸이 맞지 않는다고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분이 진료실에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이 두렵다고 하셨죠. 그 말이 단순한 불편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이 두렵다는 것, 그것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실천하신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가벼워요. 화장실 걱정이 줄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작은 습관을 바꾸셨을 뿐이었습니다. 변비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제때 읽고 올바르게 대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장 점막이 건조해지고 장 운동이 둔해집니다. 수분과 섬유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윤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은 장 점막을 부드럽게 하고 변이 미끄러지듯 나오도록 도와주는 윤활 효과가 있습니다. 커피는 장 운동을 자극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합친 들기름 커피 한 잔이 아침의 변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한 스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물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분께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효과가 없으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기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변비 뒤에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화장실 문제를 이야기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정말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너무 오랫동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조금 더 일찍 관심을 갖고 작은 것부터 바꿔보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끓이실 때 들기름 한 스푼을 떠올려 보세요. 딱 그 작은 것 하나가 아침의 질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개운하고 가볍게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한번 나눠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